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매일경제일면 기사입니다. 9억 이하 주택도 주담대 도초요.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타 대출 등 거의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을 감안하면 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셈이다. 기준은 현행 40%가 유력하다.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에서 42% 수준에서 적용한다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사마다 평균치로 관리하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대출자 개인별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더라도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면 된다. 앞으로 개인별로 바뀌면 정해진 비율을 넘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이 규제는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정부가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산정 기준을 정교하게 하는 것도 핵심이다. 예컨대 전체 일자리 중 20%를 넘는 자영업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논의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중 2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결제 승인액을 포함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금 등 보조 지표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은 소득 탓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의 미래 예상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빚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더불어 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예대율을 예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